네, 아직 좀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예, 지금 열심히들 다 이제 보고들 주시고요. 이제 네가 끊는 저희가 예정된 대로 오늘 11시부터 세션을 시작해서 마지막 그 4시에 경품 추첨까지 이제 끝까지 이곳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 라티스에서 현지화 사업 부장을 맡고 있는 김현규입니다. 네, 먼저 오늘 게임 현지화 서밋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게임 현지화의 목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게임 현지화의 목표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게임 플레이어에게 게임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뭐 인게임 텍스트 트랜슬레이션이나 뭐 보이스 오버 레코딩, 그다음에 뭐 그래픽 작업만을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하나의 과정이 결국에는 고객과 저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서밋이 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현지화 서밋은 이제 게임 현지화에 필요한 각 단계에서 간과하기 쉬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나눔의 장입니다. 오늘 뭐 준비가 일단은 다소 부족해 보이시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가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가 이제 2번째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매년 5월 달에 이곳 메리어트 호텔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로 명함들은 다 주고 받으셨나요? 예, 오늘 명함들 많이 다 일단 주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업계에 계신 분들, 특히 업계에서 이제 개발자님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되신 분들의 네트워크들은 많은데 현지화 로컬리제이션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는 참 이렇게 열악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오늘 좀 나눔의 자리를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한 가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방향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하고 그 짧게 살다가 가는 단명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친구가 많고 적음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많고 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요. 친구가 적은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는답니다. 이거는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조지 베일런트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연구 보고서를 편찬했는데요. 이 책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한 268명의 학생과 그다음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1090명의 72년간의 삶을 추적해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이 행복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과 극적인 결과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2010년도에 이 책이 소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극적인 결과가 뭐냐면 오늘 사실 제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 극적인 결과는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부나 학벌, 명예가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가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라고 이렇게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준비한 약간은 많이 부족해 보이는 이 현지화 서밋의 또 하나의 큰 주제가 바로 이 따뜻한 인간관계 쌓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밋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도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 작년에는 제가 발표자로 나서서 발표했는데 벌써 어느덧 1년의 세월이 지났네요. 근데 이 서밋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고 좀 힘들기도 한데 그때 제가 발표할 때 받았던 느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셨던 그런 눈빛,
발표가 그렇게 매끄럽진 않았었는데 잘 경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발표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저희 준비해주신 여러 발표자분들께 따뜻한 응원 그리고 경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발표자분은 좀 직함이 길어요. 저희 회사가 좀 직함이 긴 편이어가지고요. 라티스 글로벌의 테크니컬 서포트 팀 그리고 퀄리티 매니저 김우영 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어렵잖아. 지금까지 계속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티스 글로벌의 김우혁이고요. 이제부터 모바일 게임 현지화에서의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인 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일본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어 링귀스트입니다. 제가 아까까지 명함을 돌렸는데 그 명함에는 퀄리티 매니저라고 찍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소개도 퀄리티 매니저라고 받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가 얼마 전까지 직책이 퀄리티 매니저였고요. 링귀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명함이 이제 새 명함이 곧 나올 텐데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새 명함이 나오면은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담임 팀명은 똑같이 테크니컬 서비스 팀에 소속되어 있고요. 테크니컬 서비스 팀은 주로 회사 내에서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 팀입니다. 저는 그 안에서도 이제 언어와 기술이 혼합되어 있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종 QA어로 그런 쪽으로 오해는 아니지만 맞지만은 QA어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링귀스트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그런 혼합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발표는 모바일 게임이 현지화 시에 벤더에서 담당하는 빌드 테스트에 대하여 소개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미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겨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발표가 벤더 내부에서 빌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아직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 업무를 맡기신 적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겼을 때 전반적인 업무 흐름 등을 알려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의 목차는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겼을 경우에 모바일 게임 현지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 벤더 측에서 빌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리고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기는 고객사는 이제 저희에게 어떤 점을 기대하시는지 하고 빌드 테스트 시에 고객사에서 지원해 주시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 순서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포함한 모바일 게임의 현지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지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진행하게 된 게 게임 내용의 번역인데요. 고객사에서 게임 내 모든 언어 자료를 추출해서 모은 파일, 즉 에셋이라고 불리는 파일을 보내주시면은 저희는 내부의 번역 프로세스에 따라 번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지금 모바일 게임의 번역 시의 프로세스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장 왼쪽의 엔지니어링은 보내주신 파일들의 구조와 형식 등을 분석해서 번역 작업을 위해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특히 번역을 위한 소스 파일이 특이한 경우에 엔지니어링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스 파일이 몇십 메가 이상 넘어가는 이제 고용량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십 개의 디렉토리에 몇 킬로바이트짜리 파일 몇천 개로 분산되어서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파일 내 번역이 필요한 텍스트뿐만이 아니고 파일 고유에 여러 가지 각종 고유한 형식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각종 태그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엔지니어링을 해서 파일의 분산, 통합이나 번역 시 태그 보호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MMORPG의 현지화 프로젝트 시에는 번역의 재활용 및 일관성 유지, 차후 업데이트 대비 등으로 인해서 이 엔지니어링이 필수가 되는데요. 모바일 게임의 현지화 시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텍스트에 대해서는 번역, 리뷰, 교정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이 전 과정에 있어서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한 번역 QA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이 끝나면은 벤더는 엑셀 파일을 고객사에 납품하게 되고요. 그래서 벤더가 번역된 에셋을 납품을 하면 고객사에서는 우선 엑셀 파일에 대한 검증을 하시게 되고요. 검증은 번역 내용 자체, 즉 번역이 잘 되었는지, 또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보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번역 외적인 내용, 달랑 텍스트만 있는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번역 과정에서 혹시 파일에 에러가 나지는 않나 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셋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면 이제 현지화 빌드를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제 번역된 에셋을 이용해서 기존의 한국어 빌드에 있는 한국어 내용들을 전부 일본어로 변경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현지화 빌드에는 아직 고쳐야 할 각종 언어적 이슈들이 이제 발견되게 되고요. 게임의 내용을 이제 대상 언어로 바꾼 빌드를 실제로 실행해서 보면은 이런 이슈들이 발견이 됩니다. 텍스트 내용이 이제 정해진 레이아웃을 벗어나거나 텍스트와 잘린 경우, 예를 들어서 캐릭터의 대사가 대화창을 벗어나서 표시된다든가, 혹은 텍스트의 뒷내용이 표시되지 못한 채 잘린다든가, 아니면 표시는 되는데 위치가 어긋나서 표시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 단계에서 텍스트만 보고 번역을 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로 게임에서 보니까 게임 내 전후 문맥에 의해서 오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번역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도 게임 빌드의 문제로 번역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 벤더 측에서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번역을 확인하고 추가로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작업이 벤더에서 진행하는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입니다. 벤더 측에서 작업하는 빌드 테스트는 이제 하게 된다면은 간단한 게임이라도 보통 2번 이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언어적 이슈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수정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정한 것들이 게임에 문제없이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수정된 다음 빌드가 나와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첫 번째 빌드 테스트에서 모든 이슈를 다 잡았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테스트에서 그러한 이슈들이 잘 수정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언어적 부분은 충분히 괜찮다, 그런 검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총 몇 번을 하게 되느냐는 게임의 볼륨 혹은 이제 현재에 따라서 추가 개발 진행이 되는지 그런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현지화를 하면서 현지 공략용으로 새로 콘텐츠를 추가하거나 부적절한 기존 콘텐츠를 수정 아니면 삭제하는 등의 추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모든 개발을 전부 끝내고 나서 벤더에게 번역과 빌드 테스트를 맡기는 게 아니고 벤더는 벤더대로 기존 콘텐츠의 번역 및 빌드 테스트를 하게 하고 고객사는 그 사이에 추가 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양측의 업무를 병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면서 게임을 고치기로 한 경우인데요. 일단 다 고치고 나서 벤더에게 번역과 빌드 테스트를 주는 게 아니고 벤더에게는 일단 고치기 전에 원본 빌드를 주면서 이걸 번역과 테스트를 시키고 그 사이에 고객사는 추가하기 위한 새로운 콘텐츠의 제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을 단축해서 보다 빨리 게임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 내 번역은 완벽한 것 같다, 혹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나머지는 고객사 측에서 개발을 진행하면서 같이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지면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는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고객사에서 게임 출시까지 지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벤더에서 게임의 번역이 이루어지고요. 그걸 가지고 고객사에서 현지화 빌드를 작성합니다. 그 빌드에는 언어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 수정을 위해서 벤더 측에서 빌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빌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슈의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수정 내용이 반영된 빌드가 새로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빌드를 가지고 또 빌드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충분한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이 되고 이제 게임 내 언어적 부분에 관해서는 완벽하다,
그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벤더를 제외하고 고객사에서 게임 출시까지 후속 작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벤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긴 경우에 실제로 벤더 내부에서는 어떻게 빌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드 테스트가 포함된 현지화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프로젝트 수행원으로서 테스트 리드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동안 번역가는 별도로 테스트 리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사에서 주신 자료들을 보고 미리 원본 빌드를 플레이하면서 게임을 분석하고 테스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결과로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 번역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테스트 계획서는 이제 말 그대로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요. 테스트 케이스는 빌드 테스트를 하면서 확인해야 하는 게임의 요소들을 리스트로 만든 것입니다. 다만 게임 회사에서 하는 빌드 테스트처럼 게임 내 모든 기능 요소들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벤더는 이제 번역을 보기 위한 거라서 번역이 같이 나올 만한 게임 내 모든 기능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단 게임을 게임 안에 모든 메뉴로 나눈 다음에 각 메뉴마다 다시 세부 컨텐츠별로 나눠서 그걸 항목으로 쭉 나열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번역 케이스는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번역을 리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와 번역 케이스는 실제로 빌드 테스트를 진행할 때 각각 일종의 체크리스트로서 게임 내에서 확인이 끝난 항목, 지금 확인하고 있는 항목, 그리고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각 항목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품한 번역이 씌워진 빌드가 저희한테 다시 오게 되면은 빌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빌드 테스트의 목적은 언어적 이슈를 해결하는 건데 거기서 언어적 이슈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SS상에서 번역을 수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이슈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게임 내 레이아웃을 변경한다든가 관련 기능을 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빌드 사양을 변경해서 해결하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내에 대화창이 있는데 이 대화창에 최대한 표시할 수 있는 글자가 20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근데 번역이 25자라서 뒤에 5자가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번역을 5자 줄여서 레이아웃에 20자 안에 들어가도록 한다면은 그건 SS를 수정해서 이슈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부분의 번역이 중요해서 표현을 바꾸면 안 된다든가 뭐 복선이 깔려있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줄이려고 해도 도저히 줄일 수가 없다, 한계다 그런 부분이라면 아예 레이아웃의 키우기를 키워버려가지고 25자가 다 표시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빌드 사양을 변경해서 이슈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또 그 외에도 번역이 그래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SS를 수정해서 해결할 게 아니라 아니면 게임 내 에러 때문에 텍스트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인 경우에도 이제 SS 수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빌드 사양의 변경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단순히 번역을 수정하면 되는 경우라면은 벤더가 직접 에셋에서 해당 부분의 번역을 수정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빌드를 고쳐야 되는 경우라면은 개발사 측에 이제 버그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를 위해서 고객사 측에서 뭐 버그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벤더도 같이 사용하면서 거기에 버그 리포팅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프로젝트 경우에는 뭐 커리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정기 보고 등으로 대체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또 테스트가 처음이 아니고 반복되는 경우는 새로운 빌드에서 이제 기존 이슈가 올바르게 수정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외에 또 새로운 이슈는 없는지 계속해서 찾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테스트가 끝이 나면은 수정된 에셋을 고객사 측에 납품을 하고요. 만약에 버그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은 에셋을 납품을 하면서 빌드 수정이 필요한 버그에 대한 리포트를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객사 측에서는 새로 보내드린 에셋하고 버그 리포팅을 반영한 새로운 빌드를 만드시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 밴드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관계자들끼리 해당 테스트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에서는 이번 빌드 테스트를 되돌아보고 또 다음 빌드 테스트를 준비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내부 의견을 정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밴더 측 PM이 고객사와 향후 일정을 상의하게 되기도 하고요. 만약에 빌드 테스트가 반복이 된다면 다시 테스트 진행 부분부터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언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밴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끝을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게임의 번역이 이루어진 동안 테스트 리드는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요. 번역이 끝나고 현지화 빌드가 만들어지면 실제로 빌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빌드 테스트가 끝이 나면은 에셋하고 버그 리포트를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고객사에서 새로운 빌드가 만들어진 사이에 밴드에서는 테스트 회의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아직 언어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면 새로운 빌드를 받아서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이번 빌드 테스트를 끝으로 게임의 언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끝내게 됩니다. 제가 좀 급하게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이제 발표의 3분의 2 정도가 끝났습니다. 중간에 잠깐 여기까지 그 발표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그냥 모바일 테스트 궁금한 거 잠깐 하나 있는데요. 여태까지 그 게임 한 번 이렇게 테스트 진행하는 동안 최장기간이 얼마고 최단기간이 얼마지? 게임 한 번 클리어하면서 체크하는 거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빌드 테스트 부분만 한정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 번역 부분부터 들어가서 아예 게임 출시될 때까지? 빌드 테스트 한 버전에 대해서 테스트가 한 단기간 정도에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빌드 테스트 전체일까요? 아니면 테스트 한 번일까요?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3번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빌드 한 번 하면 테스트를 몇 번 진행하시는지를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짧은 게임 같은 경우는 3번 돌고 긴 게임 한 번 돌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 합쳐서. 한 번 할 때 보통 3일 정도를 하게 되기도 하고 일주일 정도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 이상 길게는 안 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2번에서 5번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고객사에서 밴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길 때에는 어떠한 이점을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밴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맡기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현지화 번역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번역을 담당했던 밴드에서 직접 게임 내에서 해당 번역이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언어적 이슈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적절한 수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지 유저들에게 더 좋은 품질의 번역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어적 이슈를 고치는 보완 작업뿐만이 아니고 이 기간을 전체적인 현지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라이팅 작업을 하는 기간으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의 두 번째로는 프로젝트 기간의 단축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밴더 측의 빌드 테스트를 포함을 시키면은 게임의 현지화 시에 언어적 측면 처리는 밴더에게 일임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사는 현지화를 진행을 하시면서 언어적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고서 개발에 집중하실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지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번역을 외주 돌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은 게임 번역이라는 게 게임 회사에 항상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번역을 하기 위한 링귀스트를 회사 내에 상주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외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언어적 이슈를 처리하기 위한 빌드 테스트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이 작업도 번역하고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다룰 줄 아는 그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지화에 따른 이런 언어적 이슈 처리가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 내부에는 외부 벤더를 관리하고 납부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외국어 인력만을 두고 번역과 언어적 이슈 처리는 이제 일괄적으로 묶어서 외부로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벤더는 다수의 회사를 상대하면서 항상 외국어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벤더 측의 업무를 맡기시면서 숙달된 인력에 의한 전문적인 업무 처리를 기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벤더 측에서 빌드 테스트를 할 때 보다 효율적인 빌드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사에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사에서의 지원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관련 자료의 풍부한 제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빌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 리드가 게임을 플레이하고 테스트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기획 문서나 관련 설정지 그런 자료들 등을 제공을 해주시면은 게임을 분석하고 테스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면은 테스트 리드뿐만이 아니고 링기스트가 처음에 번역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 사람들 또한 게임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빌드 테스트 시에도 SSL 번역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는 게임 내 파일들을 참고용으로 제공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스트 환경의 지원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빌드 테스트에 걸리는 기간과 품질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항목인데요. 게임이라는 게 그냥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전체 컨텐츠를 확인하는데 몇십 시간 이상도 훌쩍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빌드 테스트를 위한 디버그 메뉴 혹은 치트코드 같은 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양한 프로젝트의 빌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프로젝트마다 이런 테스트를 위해서 제공해주신 편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는 정말 게임의 내용을 세세하게 컨트롤 가능할 정도의 그런 디버그 메뉴를 게임 내에 제공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프로젝트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발급해 주신 계정에 캐시템을 살 수 있는 코인을 그냥 무한대로 넣어주신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벤더 측에서 진행하는 빌드 테스트는 일반적인 빌드 테스트랑 다르게 언어적 이슈 처리만을 위한 빌드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결국 게임 내에서 번역을 확인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실제로 그 번역이 나오는 것을 플레이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환경의 편의성에 따라서 테스트의 효율성 또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테스트의 품질 및 기간에 직결되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벤더는 아무래도 번역이 메인이다 보니까 게임이 메인인 고객사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벤더의 빌드 테스트에서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테스팅 기법 등을 잘 알고 있는 게임업계 측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으로 리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벤더는 배워서 더 좋은 품질의 납품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고객사는 더 좋은 현지화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서 좋은 서로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 마지막에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짤막하게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벤더 측에서 진행하는 빌드 테스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벤더 측에서 빌드 테스트를 맡겨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으실 만한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반대로 굳이 벤더 측에서 알려드리지 않는 그런 내부의 처리 절차나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가감없이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제 나이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딱 30입니다. 제가 그렇게 3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챙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용산에 가서 컴퓨터 부품을 하나 사려고 해도 제가 미리 각종 제품들의 가격하고 업체 정보 같은 거를 사전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꿰차고 나서 용산에 진입하는 거랑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가지고
필요하니까 정원이 설명해 준 대로 그냥 사는 거랑은 나중에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물건을 살 때뿐만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그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면은 스스로 잘 따져보고 필요하면 협상도 하고 해가지고 만족할 만큼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른다면은 모르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설명해 준 대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정보 중에서 여러분께 유익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벤더 측에 무언가 서비스를 요청하실 때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히 원하시는 만큼의 서비스를 이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과감히 오픈할 건 오픈하고 항상 투명하게 성공적인 현재를 위한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또 질문 여쭤보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LNK로직 코리아의 이주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모바일이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다른 플랫폼하고 연동될 때 그런 이슈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하이브리드 게임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하지만 저희 측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게 다 모바일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에 빌드 테스트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설명이 제가 드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 같으니까 부탁 끝내겠습니다.